반갑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그때는 놀이가 참 많았습니다. 계절에 따라 딱지치기, 연날리기, 썰매 타기, 오징어 놀이, 구슬치기 등을 했고, 여름에는 소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소를 산에 풀어놓고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한데 저도 어느덧 50이 넘었습니다. 제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넘었습니다. 비록 제 나이 50이 넘었지만 돌아보면 저는 항상 오늘 하루만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가 30번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12번이 되면 1년이라고 하고 그 1년이 50번이 된 것이 50년입니다. 현재 50이 넘은 제 얼굴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모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이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불행한 생활을 하는 생명을 행복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원불교를 여시고 일원상을 종지로 한 사안사요, 사막 8조의 교법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법을 생활 속에서 챙기며 실천하도록 일상 수행의 요법을 밝혀주셨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에는 사안사요, 사막 8조의 원불교 교법이 녹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는 법품편 7장에서 우리는 평생 일상 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 이러한 일상 수행의 요법을 항상 마음에 대조하고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따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상 수행의 요법 챙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대조를 해보신 교도님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생활 속에서 실제 경계를 당하여 일상 수행의 요법을 챙겨야 되는데 막상 그 경계를 당하면 그 챙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나지 않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미리 아시고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을 정하시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상시 일기법을 두어 물 셀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셨습니다. 대종경 변이품 26장에
밝혀졌듯이 상식용 주의사항은 생활 속에서 수양, 연구, 치사의 사막을 병진하는 법으로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여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고,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은 그 상식용 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입니다. 또한 상시일기는 상식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으로 생활 속에서 상시 공부한 바를 조사하는 법입니다. 초기교서 불법 연구의 통치 조단규약에 밝힌 것처럼 공부인이 상시 일기를 기재하면 자기가 자기 공부의 선불선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마음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상시일기 기재를 통해 자기가 자기 공부의 선불선을 알게 되면 내일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 자기가 자기의 공부심을 스스로 권면하게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그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는 상식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는 상시 일기법으로 물샐 틈 없는 수행 방법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법 입성, 곧 범부를 초월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라고 하셨습니다. 범부를 초월하여 성인의 경지에 든다는 것은 안으로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밖으로 정의행과 자비행을 통해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불보살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당신이 밝히신 수행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범부를 초월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라고 하셨는데요. 대종경 선해록 구도고행장 6절에서는 그러한 당신의 수행법에 대한 자부심을 다음과 같이 밝혀 주셨습니다. 나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지가지의 고행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대들은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눈먼 봉사라도 안심하고 가도록 큰 길을 닦아 놓았고, 이렇게 편안히 의지할 집을 지어서 아무 그리낌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얼마나 다행한가.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고 신분, 의성만 들이댄다면 이는 나의 공부한 수고의 반만 하여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내 법대로만 하면 예전에 상건기가 100년 걸려서 할 공부라도 나에게 와서 1, 2년만 닦으면 그 공열을 이룰 것이다. 일상수행요법, 상식용 주의사항,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는 상시 일기법으로 구성된 수행법을 제가 마음에 처음 받아들인 것은 원불교 대학원 시절입니다. 그때 저는 이 법대로 수행을 하면 원불교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법을 어떻게 하면 나의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산종사께서 밝히신 수도인의 일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일상수행요법과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하루 일과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수도인의 일과를 밝혀주셨습니다. 수도인의 일과는 마음 공부하는 공부인의 일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매일 일상수행요법과 상시응용주의사항으로서 공부의 강령을 잡고 나아가되 특히 하루를 셋대로 정하고 공부하는 대중을 잡아가면 좋을 것이다 하시며 아침은 수양 정진 시간, 낮은 보온 노력 시간, 저녁은 참회 반성 시간으로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아침은 수양 정진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고로서 서원을 올리고 자성과 독경으로 수양하며 하루 일을 미리 연마합니다. 낮은 보온 노력 시간입니다. 낮에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안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사안에 감사 보온을 합니다. 또 낮 동안 일이 없을 때는 경전 법규 연습이나 어두 연마를 통해 지혜를 개발합니다. 저녁은 참회 반성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친 후 상시 일기를 쓰며 하루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신고로서 서원을 올리며 염불이나 좌선을 하며 청정 일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부인의 일과를 저희 하루 일과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실천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에 챙겨야 할 공부 과목이 많아서 복잡하고 번거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대종경 서품 19장을 보고 바뀌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과거 불가에서는 신자가 경전, 화두, 염불, 주문, 불공법 등의 과목 중에서 한두 과목에 집착하여 편벽된 수행길로서 서로 파당을 지어 신자의 신앙과 수행에 장애가 되었다고 하시며 우리는 이 모든 과목을 통일하여 수양, 연구, 취사의 3대 과목을 정하고 이 3대 과목을 병신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부인의 일과는 수양, 연구, 치사의 3대 과목을 병신하여 3대력을 얻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염불과 자선을 해가면 사물에 끌리지 않는 수양력을 얻게 됩니다. 또 아침에 미리 연마하고 낮에 일이 없을 때 경정 공부와 어두 연마를 해가면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일에도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어 연구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 감사 보온으로 치사해가면 정의를 실행하는 취사력을 얻고 복락이 정진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공부인의 일과에 있는 모든 과목을 제 일과에서 온전히 다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대기 식으로 석관을 들여갔습니다. 처음에는 몇 과목만 실천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점차 다른 과목도 실천해 갔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공부인의 일과를 습관화하는데 매개체가 되는 것은 상시일기입니다. 공부인의 일과를 습관화하려면 상시일기를 꼭 기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상시일기를 기재하면 자기가 자기 공부의 선불선을 알게 되고 자기가 자기의 공부심을 스스로 권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인의 일과를 처음 실행하시는 분은 우리 공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석신고와 보통급 식계문을 상시일기에 기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그것이 습관화되면 다른 과목들을 한 과목씩 더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은 수양 정진, 낮은 보온 노력, 저녁은 참회 반성하는 공부인의 일과로 생활을 하면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식용 주의사항 그리고 상시일기가 다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빠진 교당량시 주의사항은 상식용 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입니다. 공부인의 일과로 상시 공부를 하다가 교당에 오면 문답, 감정, 해오를 통해 상시 공부를 하다 생긴 감각에 대한 감정을 얻고 의심에 대해서 해오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 훈련과 법회를 통해 상시 공부를 이행할 원동력을 얻고 상시 공부에 대한 성의를 장려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당 양시 주의사항의 문답 감정 해오와 정기 훈련 그리고 법회는 모두 상시 공부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원불교 교화는 법회가 중심이 되어 운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히신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인이 생활 속에서 상시 공부를 실천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법회는 문답 감정 해오와 정기 훈련과 더불어 상시 공부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입니다. 저는 향후 원불교 교단에 이러한 스승님의 본의가 바르게 정착되어야 원불교 교화가 활발하게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그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는 상식용 주의사항과 교당량시 주의사항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는 상시일기법으로 물샐 틈 없는 수행 방법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범부를 초월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수행법은 공부인의 일과와 교당량시 주의사항으로 쉽게 더이잡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보온노력, 저녁은 참회 반성하는 공부인의 일과는 성자가 되는 빠른 법이며 문답 감정 해오와 정기훈련 그리고 법회는 이러한 공부인의 일과를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입니다. 공부인의 일과로 오롯이 정진하면 하루속히 범부를 초월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 그렇게 오롯이 정진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이 과거의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경계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욕심에 끌릴 때입니다. 이렇게 습관과 욕심에 끌려 공부가 잘 진척되지 않을 때는 패굴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신분의성을 들이대라고 하셨습니다. 신분의성을 들이대서 이 법대로 공부하면 반드시 범부를 초월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법대로 공부하면 성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용장한 전진심과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는 의심과 끊임없는 정성심으로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분의성을 들이대어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수행법대로만 하면 예전에 상건기가 100년 걸려서 할 공부라도 1, 2년만 하면 그 공료를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50년 혹은 30년 혹은 10년 정도가 남은 분도 있겠죠. 50년은 10년이 10번 모인 것이고 30년은 10년이 3번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0년은 1년이 10번 모인 것이고 1년은 한 달이 12번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은 오늘 하루가 30번 모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인생도 오늘 하루가 모이고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침은 수양 정진, 낮은 보온 노력, 저녁은 참회 반성하는 공부인의 일과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여 하루속히 범부를 초월하여 성인의 경지에 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